학생이 요소를 수정했을 때 이것도 선생님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캔바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캔바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바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웹사이트인데요.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내용만 바꾸고 요소를 끌어다가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도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가 없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을 유료로 다운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어플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큰 장비나 자본 없이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 웹사이트가 기존에도 있죠. 이번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면서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도 캔바와 마찬가지로 무료 이용해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디자인 툴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캔바를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교육용 캔바 계정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때문입니다. 이 교육용 캔바 계정에서는 구글 클래스룸과 마찬가지로 학습방을 개설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을 여기에 초대를 한 다음 선생님이 원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거나 댓글을 달면서 쌍방향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에는 없는 실시간 쌍방향 미술 수업 도구로 사용하기 좋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서 이번 강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쌍방향 미술 수업 도구로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캔바를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교육용 캔바 계정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여셔야 되는데요. 이 캔바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오픈을 하시고 구글 검색창에 캔바 혹은 CANVA를 검색해 주세요. 네, 여기 구글 검색창에다가 캔바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캔바라고 쳐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입을 눌러주시고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로그인 하세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번에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시면은 캔바 시작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캔바는 구글 혹은 페이스북 아니면은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글로 가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희 구글 계정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로 교육용 캔바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인증받기를 눌러보면은 바로 이렇게 교육용 캔바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바로 계정을 신청하세요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용 캔바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해석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항상 번역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내가 기존에 로그인했던 계정을 교육용 캔바 계정으로 바꿔서 신청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화면은 처음 로그인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물음표 모양의 고객센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고객센터 아이콘을 누르셔서 이렇게 뜨는데요. 맨 밑으로 한번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제품, 여기서 교육용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처음 회원가입을 했을 때 나왔던 바로 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교육용 캔바 지금 무료로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계정을 신청하세요. 동일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 페이지를 동일하게 접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선생님들의 이름과 성을 써주시고요. 학교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웹사이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교육용 캔바 계정의 기능을 부여할 이메일을 어떤 것으로 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캔바에 가입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를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제가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상태를 업데이트할 대체 연락처 이메일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선택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 아니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예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과 캔바 for Education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영어로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예시로 학생들과 캔바를 사용해서 로고 디자인을 할 것이다, 원격 쌍방향 미술 수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미술 수업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여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재직 증명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기관 직인이 없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된 경우가 있으니 꼭 기관 직인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미리 재직 증명서 파일을 깔아둔 것을 클릭을 하셔서 열기 파일을 올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했습니다 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교육용 캔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제출하고 나서 보통은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캔바로부터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나의 서류를 검토하고 교사임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부터 선생님은 교육용 캔바 계정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두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교육용 캔바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과 실시간 쌍방향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팅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물음표 옆에 톱니바퀴 계정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청구 및 수업에 내려가 보시면은 수업에서 새 클래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새로운 수업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바로 여기 밑에 부분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육용 캔바 계정의 구성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디자인 탭에서는요, 선생님 본인이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 디자인에서는 교사가 직접 만든 디자인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공유했던, 내가 눌러보았던 디자인까지 나오는 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공유된 탭도 마찬가지로 교사와 공유된 디자인은 모두 여기 나와 공유된 탭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급 과제 탭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교육용 캔바 계정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과제를 제출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과제를 클릭을 해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내 개인 디자인 창이고요. 여기 수업을 클릭을 하셔야 수업 창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먼저 수업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갖다 대면은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걸로 이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빈 곳을 누르면은 수업 이름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폴더, 앱, 사람들 그룹 이렇게 창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학습방의 초대장을 담은 링크를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시판에 올리면 학생들이 타고 들어와서 초대장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구글 클래스룸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셔서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개설한 클래스룸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클래스룸에 있던 학생들의 이메일이 뜨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이메일 주소로 역시 초대장 보내기를 사용을 하면 학생들의 이메일로 초대장이 전송되고 그 초대장을 받고 이 학습방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초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초대를 했었는데요. 이 링크가 너무 길고 외우기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틀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짧게 단축시켜 보았습니다. 이 비틀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BITLY 비틀리를 검색을 해주시면요, 맨 처음
이런 사이트가 뜨실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여기 무료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유료 계정이고요. 저희는 유료 계정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가입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시고 제가 원하는 구글 계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 비틀리 계정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비틀리 화면인데요. 여기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엄청 긴 URL을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짧게 줄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에서 컴퓨터실에서도 손쉽게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글을 이용해서 나만의 URL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든 이 링크가 어떤 수업인지 어떤 링크인지 헷갈리지 않기 위해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링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요. 보시면 원래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 긴 URL이 이렇게 아이들도 보기 쉽고 저도 전달하기 쉽게 손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를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기만 해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정말 꿀팁이 아닐 수 없겠죠?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URL을 만들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든 URL을 만들려고 한다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8번 미술 수업이라고 생성을 하게 된다면 생성이 되지 않겠죠. 이 점 하나만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단축한 URL을 학생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선생님이 만든 클래스에 초대되었습니다 하고 초대장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로그인을 해서 학습방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두 초대를 응하고 학습방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많은 학생들에게 조별 과제를 주기 위해서 그룹을 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 생성 버튼을 누르고 그룹명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회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택을 하고 그룹 생성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학생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내가 만든 과제를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과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8반 이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디자인을 처음 만들 때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사이즈는 사용자 지정 크기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추천 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A4 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누르겠습니다. 캔바 디자인 화면을 보시면은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로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미리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다면은 바탕화면으로 이미지를 저장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또는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고 기기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만들었던 학습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조정하신 다음 학생들에게 이대로 과제를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주시고 점 3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3개에서 공유 중에 모두 보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디자인은 학급이 사용할 템플릿으로 게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폴더가 없어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새로운 폴더를 아무거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게시를 하시고요.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잘 게시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의 개인 디자인 페이지고요. 여기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습방 디자인 페이지인데요. 아직 디자인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만든 폴더는 제 개인 디자인에 있는 폴더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전체 디자인에서 방금 만든 디자인을 점 3개를 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로 이동을 누르시고 여기서 팀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템플릿을 이동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1학년 8반 클래스로 한번 가보게 되면 이렇게 팀 템플릿 폴더에 디자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을 하였을 때 학생은 여기 있는 템플릿을 누르고 이 템플릿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학생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은 이렇게 열심히 만든 과제물을 교사에게 보내기 기능을 활용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에게 보내기를 누르고 선생님을 선택한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적고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검토가 완료되면 이메일을 받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교사는 여기 학급 과제에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가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이 보낸 메시지와 함께 디자인이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검토를 눌러서 학생의 디자인을 피드백해 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캔바를 가지고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디자인을 가지고 요소를 하나 클릭해서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 이렇게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은 여기 답글 달기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학생의 댓글도 선생님에게 바로 전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데요. 페이지를 복제하면은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변경되는 모습이 뜨게 됩니다. 선생님은 복제를 한 후에 선생님이 색상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수정할 때마다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학생이 요소를 수정했을 때 이것도 선생님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기능 외에도 선생님이 검토를 하면서 보내는 피드백 메시지를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의견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피드백과 함께 학생이 다시 과제를 수정할 것을 전달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디자인이 최종 승인이 되어서 학생이 더 이상 디자인을 고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된 디자인은 학생에게는 이렇게 승인 완료가 떠서 더 이상 디자인을 수정할 수 없게 되고요. 선생님의 화면에서는 기존에 학생이 보냈던 과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학급 과제란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 최근 디자인이나 나와 공유됨 에서 디자인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학급 학습방에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은 반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디자인을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핸드폰으로 캔바 활용은 어려운가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강의 시간 중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캔바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노트북이 다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고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캔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캔바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반전돼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바일 캔바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교사 디자인 방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선생님과 과제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모바일 버전에서는 답글, 댓글 기능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캔바는 디자인 수업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림판처럼 어떤 것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어요. 대신 직접 그린 것도 그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거나 내 핸드폰 사진에 있는 것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학습지를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렸었잖아요. 모바일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일일이 나눠주기 힘드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프린트물을 이렇게 공유를 해서 거기다가 학생들이 글 상자를 추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캔바를 활용한 수업 사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캔바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수업 영상을 몇 개 잠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캔바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퍼를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도 다 캔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캔바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바로 이런 인트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수업 영상 제작에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준비했던 무엇을 수업은 했죠? 이렇게 이 이런 평면표 페퍼를 만들어 보자 얘들아. 그래서 나에게 제출을 하렴.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용 캔바 계정과 일반 캔바 계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캔바 계정에서는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템플릿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용 캔바는 프로 계정이라고 해서 그 유료 계정을 무료로 교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실시간 쌍방향 소통 그런 기능은 무료 기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교육용 캔바를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초대장 제가 이렇게 비틀리로 줄여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었고요. 학생들에게 너네 이렇게 들어와라 라고 안내를 했었고, 저는 이렇게 토퍼 만들기를 제안을 해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글자와 이미지들을 조절을 해서 토퍼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보았었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캔바에서는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에서도 이런 저작권이 보장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만 저작권에 문제가 되냐면 이 이미지 요소들을 따로 저장을 해서 저희가 PNG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만 쏙쏙 빼와서 다른 곳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만 좀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학교 수업을 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파일도 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한글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JPG 형식으로 저장하기로 하시면은 그 한글 파일 자체가 이미지로 저장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한글 파일 자체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줄글로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표도 제대로 안 붙고, 그래서 만약 한글 파일을 올리고 싶으시면은 이미지로 저장하시고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